이제 개헌은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이미 40년 됐네요. 40년이 지난 이제 현재는 맞지 않는 옷이고, 우리가 국가 운영 체제나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더구나 미래형으로 볼 때는 더더구나 이제 임시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대대적인 혁신을 위한 국가 운영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개헌의 방향은 분권형이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형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다원적 균형 체제로 이루어져야만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인 협업 체제를 잘 꾸려나갈 수가 있다. 물론 아직 국민의 이제 합의까지 이르기지는 않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 국가 운영 체제에 있어서 분권형으로 간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 분권형 중에 핵심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원적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연합정치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는 이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하는 보좌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고, 이제는 그 정치권에서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인물이 또 이제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 쌓았던 정치적 경험, 또 식견, 이를 바탕으로 연합정치의 그런 환경에 적합한 국무총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로 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당이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에 뜻이 있는, 또 뜻이 있게끔 정치가 매우 중등학년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들이 대학생 관리를 해나가면서 계속 그들의 식견과 리더십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로 보고, 세 번째는 국회제도죠. 뭐니 해도 이제 이 시대는 협업의 시대고 또 협상의 시대고 다원적 시대인데 안에서 국회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못하고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수렴하고 통합시키는 그런 기능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더 배태하고 양산시키는 였다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국회 제도의 그런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게 전체 정치개혁 제가 꿈꾸고 21대에 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국정을 주도하고 맡은 여당에 대한, 여권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정부와 국정을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늘상 발목을 잡고 방해했던 야권에 대한 심판 뭐 있겠죠. 그거는 저는 혼자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 심판 평가는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늘 과거 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놓이는 여러 과제, 양극화 해소라든가 민주주의의 참다운 실현이라든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문재인 정부가 그 추진체를, 주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단지 여당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당의 승리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을 맡고 있는 그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제방향을 갖고 순항할 수 있는 추동체를 장착하는데 그런 계기가 되는 야지, 퇴행적으로 여권이니까 심판한다, 야당이니까 심판한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계속 지금까지 그래왔듯 과거 퇴행적인 심판론만 불거져 된다. 그래서 결국 선순환적인 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됐는가 싶습니다. 우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대전
신동 둔곡지구에 기초과학 기초 연구를 맡는 과학벨트와 응용 연구를 주로 맡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 우리 지역의 연구소들과 이것이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구축되면 상용화 내지는 과학기술의 역량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쫓아다니면서 해서 결국 엄청난 정치 권력과 맞닥뜨려가지고 신동 둔곡지구에 그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소들에다가 과학벨트 기초과학 기초 연구를 맡는 과학벨트 IBS 기초과학연구원과 서로 연대하고 협업하면 저는 이것이 한 30년, 50년 되면 엄청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생각되고요. 근데 과학벨트가 그야말로 제대로 잘 추진돼서 여기에 세계적 과학자, 연구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그건 뭐 단순히 연구 장비만이 아니라 문화, 레저, 교육 등 환경, 뭐 모든 것이 다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여기는 대전에서도 그 집단 주거 지역,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돼서 되어 있는 실용 주거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아파트는 좋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쾌적한 조건을 이루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좀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예산도 최적화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판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인 만큼 여기가 단순히 과학기술적 또는 정보통신적 그런 기술적 그런 과학 이공적 그런 측면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정신이 통제하고 또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술 문명을 통제할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그렇게 잘 꾸며놓는 것이 안산에 유성 안산에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그 옆에는 소위 쓰레기 매립장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이게 이전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과학벨트의 거점적인 신동 둔곡지구 그리고 이제 넘어서서 전민동, 문지동, 원천동 요 지역을 그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구축하겠다. 우리 유성 구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5선의 기회를 꼭 주셔서 제가 국정의 중심에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것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